집주인과 세입자는 원상회복으로 맨날 싸우잖아요. 제가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대부분 다 존재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조항이 필수로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소송을 하면서 봤던 수많은 임대차 계약 중에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원상회복 의무가 결국 어떤 의미냐? 그러면 당연히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할 체결할 형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딱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줬을 때 그 상태, 그 현상 그대로 다시 임차인에 돌려주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깨끗한 세팅을 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을 하면서 발생된 통상의 마모, 자연적 마모 이런 거는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스가 난다든지 좀 벽지가 더러워진다든지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한 상태로 완벽하게 다시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분들도 가끔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원상회복에 포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구조 변경을 만약 임차인이 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 영업을 위해서 기존에 세팅해놨던 거와 다르게 어떤 영업을 위해서 특수하게 목적물을 변경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실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이게 원상회복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인분께서 입증을 못하면 결국에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영업의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세팅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러면 원상회복을 다 예상을 하시고 그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원칙은 그렇게 됩니다. 임차인분이 한 분이 아니고 계속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을 양수하실 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영업을 하다가 임차인이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세팅을 노래방으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그걸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인수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그 노래방으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원상회복은 노래방 기계가 있던 그 세팅, 그 노래방 영업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방마다 이렇게 벽을 세우고 노래방 기계를 세팅해놓고 음향 시설을 해놓고 그 세팅이 원상회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애초에 계약을 했던 처음 최초에 임차인 계약했던 그 상태로 원상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약도 그냥 특약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어떤 정도의 원상회복을 서로 협의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아요. 바닥은 어떤 재질로 한다든지 지금 설치된 가벽은 어떻게 철거를 하다든지 이런 거를 원상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수록 계약서가 분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으로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진 이런 걸 통해서 남겨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상회복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많이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분쟁이 계속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건 결국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된 소송이 있으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